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지향점과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입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 한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시대적 사명을 철저히 외면한 채 한일 관계를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조공외교 내선일체라며 거건을 쏟아붓는 민주당은 도대체 과연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도운 친북 외교와 혼밥 외교 말고 한 것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우리 현대사에서 한일 관계는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견인해 왔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에도 매국적 외교라는 반대가 극렬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21세기를 앞둔 시점에 한일 양국이 미래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 하에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일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이기에 한일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에도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한일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우리가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일 관계는 이제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그 길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도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